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 35년의 세월을 품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1년 만에 다시 떠나야 했던 한 사람의 가슴 시린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향과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공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63살의 제가 35년 만에 한국으로 역이민을 떠났다가 정확히 1년 1개월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한국에서 보냈던 그 1년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꿈인지 문득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환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땅을 밟았던 것은 1986년 제 나이 28살 때였습니다. 가방 하나만 손에 쥔 채 가슴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뜨거운 꿈을 가득 품고 이곳에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한국은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뜨거웠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서민들의 삶이 팍팍했던 때였죠. 젊은이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 꿈의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 생활이 어느덧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가게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10년 후에는 마침내 제 가게를 열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땀 흘려 일했습니다. 아내 미경이와는 한국에서 연을 맺어 87년에 아내가 미국으로 건너왔고 이곳에서 두 아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가게 일에 매달려 있느라 아이들의 재롱을 제대로 봐줄 시간도 함께 주말을 보낼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뿌듯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세대와는 다른 더 넓은 세상에서 더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대로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첫째 준호는 올해 34살로 시애틀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작년에 예쁜 중국계 미국인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둘째 민호는 32살의 치과의사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자신의 병원을 여러 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2019년에야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전까지 30년 넘게 영주권자로 살았던 것은 마음 한구석에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미국 시민이 되고 나니 오히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뀐 것은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가게 매출은 70%나 급감했고 60이 넘은 나이에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가게를 지키는 것은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뉴스를 통해 본 조국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불안에 떨던 저희에게 큰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저는 진지하게 한국행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간병사로 일했지만 일거리가 크게 줄었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언어의 장벽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도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복잡한 서류를 처리하기도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특히 몸이 아플 때 서러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2021년 여름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가 영어로 쏟아내는 의학 용어들 앞에서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여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에 통역을 부탁했지만 전문 용어는 아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자 한국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내 나라 말로 편하게 의사소통하고 그리운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고 오랜 친구들과 어울려 사는 노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받는 사회보장연금 월 2,800달러 정도면 물가가 비싼 미국보다 한국에서는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친구들은 입을 모아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2022년 말 35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아들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연세에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만류했지만 저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5년간 쉼없이 달려왔으니 이제는 내 나라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토렌스에 있던 집을 파는데 꼬박 6개월이 걸렸습니다. 2023년 7월 15일 마침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35년 만에 영구 귀국. 공항의 웅장하고 현대적인 모습부터 저를 압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벅찬 감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려는데 첫 번째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온통 터치스크린으로 된 무인 발매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는 제 모습. 한 젊은이의 친절한 도움으로 겨우 교통카드를 살 수 있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임시로 머물 강남의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첫 주는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35년 만에 맛보는 진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그 맛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정착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현실의 벽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저희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었고 거소신 고증이라는 것을 먼저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3시간을 기다려 서류를 접수했고 발급까지 또 2주가 걸렸습니다. 어렵게 계좌를 만들었지만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여러 개의 앱을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와 문자만 사용하던 제게는 모든 것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판 돈으로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25평 아파트를 9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은 계속되었습니다. 35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은 처음에는 무척 반가웠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한국 정치나 연예인 이야기에 저는 끼어들 수가 없었고 제가 하는 미국 이야기의 친구들은 크게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깊은 강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유료 시스템 역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그동안 당뇨 때문에 찾은 병원비는 미국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6개월 후 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지만 이번엔 의사와의 소통이 문제였습니다. 분명 한국어로 대화하는데도 혈당 조절이라는 말 대신 블러드 슈거 컨트롤이라는 영어가 먼저 튀어나오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예약해도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병원의 풍경도 참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불편함들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마트에서는 현금을 내밀면 잔돈이 없다며 카드나 페이 결제를 유도했고, 식당에서는 종업원 대신 QR코드로 주문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면 젊은 직원들은 저를 어르신이라 불렀습니다. 미국에서는 63살이 결코 늙은 축에 속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순식간에 디지털 시대에 뒤처진 노인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어색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교회에 나가봤지만 이미 끈끈하게 형성된 그들만의 공동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힘들어했습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쌓은 간병사 경력은 한국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고 자격증을 다시 따야 한다는 말에 좌절하여 집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길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였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희 부부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요골 원이부 골절이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 후 병원 생활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루 12만 원에 달하는 간병인 비용도 부담이었지만 의료진이 설명해주는 한국어 의학 용어와 병원 규칙들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온전한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35년의 세월 동안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인처럼 생각하고 미국식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해버렸구나. 아내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했고 고국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편리한 교통도 좋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일상의 공허함과 불편함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에 있는 큰아들에게서 첫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의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곁에서 곧 태어날 손주를 돌보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한국에 온 지 불과 1년 만이었습니다. 분당의 아파트는 4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2024년 8월 인천공항을 떠나던 날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깨끗하고 안전하며 발전한 좋은 나라입니다. 다만 더 이상 제게 맞는 옷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LA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35년 전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가 낯선 도전에 대한 설렘이었다면 이번에는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영어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지금 저는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 아파트를 렌트해 살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병원 진료도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주말마다 아들들이 찾아오고 아내는 다시 간병사 일을 시작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물론 한국 음식이 그립고
오랜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집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게 머물고 내 삶이 뿌리내린 곳이라는 것을요. 이민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경험입니다. 한번 떠나온 사람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서 있는 사람이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저처럼 오랜 이민 생활 끝에 역이민을 꿈꾸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분명 좋은 곳이지만 우리가 떠나온 30년, 40년 전의 그곳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여행이 아닌 생활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직접 부딪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년간의 짧은 한국 생활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비로소 제가 어디서 살아야 가장 행복한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35년 전 선택했던 미국이 여전히 저에게는 가장 편안한 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가끔씩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남은 인생을 만족하며